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이 사법의 틀을 뒤흔드는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원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는 방식을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그 자리에 수장을 포함해 위원 대다수를 법조인 자격이 없는 민간인으로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5년 전 여권의 우호적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조차 위헌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던 방식입니다. 정치 권력의 사법 장악, 사법권 침해 논란이 더 거세질 듯한데요. 오늘 첫 소식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합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대외적으로 사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맡아왔습니다. 국회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 관여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추천위원들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관련 TF에선 사법행정위원회 자격 요건에 변호사 자격을 두지 않고 민간에 완전 개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10여 명 위원의 과반을 민간인으로 채우고 위원장도 법조인이 아닌 민간인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사법행정 TF 관계자는 법조인 특유의 동료의식이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일반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을 담는 사람을 다수로 해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좌초된 이른바 이탄희안의 사법행정위는 법관과 변호사 7명, 비법조인 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도 대법원장이 맡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김명수 대법원조차 법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연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사법행정위 절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채운다는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권 침해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여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징계하려는 데 대해 내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지검장, 올리지 않았던 고검장까지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사태 피해 누가 볼지 불보듯 뻔합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청사로 들어옵니다. 집단 성명낸 검사장들 평검사로의 정보 추진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 수장으로서 첫 출근인데 여당이 검사장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아무 말 없었습니다. 오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장 평검사 정보에 관해서 의견 좀 전달하신 게 있을까요? 만나 뵙고 갑니다. 예.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장 18명 명의의 글을 내부망에 올렸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밝혀 검찰 고위직 줄사퇴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선 징계 추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업무상 위법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겁박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이 의견 표명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지시해도 찍소리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최대 주주인 법인이 갖고 있던 서울 강남의 알짜배기 땅이 500억 원대 매물로 나왔습니다. 살 때보다 60% 이상 오른 가격인데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7천억 원대의 개발 수익을 민간업자들이 챙겨가는 일 곧 일어날 듯합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A법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 역삼동 땅입니다. 전체 면적 1240제곱미터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유소로 있다가 저기 철거하고 나대주로 있다가
올 봄부터 했어요. 이 땅은 지난 2022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처분금지 상태로 묶어놨지만 지난해 1월 법원이 A법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가처분이 풀렸습니다. 그러자 A법인은 이 땅을 500억 원의 매물로 내놨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매물 등록했었을 때가 작년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매도 진행하시는지 여쭤보고 저희 회사 전산에 제가 등록을 했었던 거죠. A법인은 지난 2021년 이 부지를 300억 원에 매입했는데 거래 성사 시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1,010억 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단 1원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재산 처분을 막을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 추징금을 넘어선 동결 자산에 대해서는 언제든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재산 2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는데 이제 풀어줄 일만 남았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가 소유한 경기도 판교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지난 2019년 6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같은 단지 내 같은 구조의 타운하우스는 지난해 80억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복층형이었고 우리는 물건들이 조금 더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2020년 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매입가는 173억 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280억 원대라고 업계는 추정합니다. 이 빌딩을 매입할 때는 평당 1억 5천 했는데 지금 현재로 호가는 2억 5천 가고 묶여있던 이들 부동산 가격은 수십억이 뛴 상태지만 동결 해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1,270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지만 항소 포기로 1심이 선고한 428억 원을 넘는 재산은 동결 해제가 가능합니다. 256억 원 자산이 동결된 정 회계사는 추징금 영원이 확정됐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판결로 이제 확정이 된 거거든요. 비판력에 의해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해 정 회계사 측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김 씨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중인 성남시는 동결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대장동 관련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한 이용철 신임 방사청장이 대장동 사업과 연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청장이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임명될 때의 추천위원 중 한 명이었고 유 씨와 함께 성남시 인수위에서 활동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청장은 인수위 당시 분과가 달라 일면식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철 신임 방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입문 전 근무했던 법무법인 출신입니다.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엔 인수위에 참여했습니다. 유동규 씨도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었는데 이 청장과 유 씨는 각각 경제환경분과 도시건설분과에서 활동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이재명 성남시 출범 후 유 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는데 이 청장이 추천위원 중 한 명으로 유 씨를 평가했습니다. 당시 추천위원은 7명이었는데 이 청장과 이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성남시목 임용 추천위원이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동 의원은 이 청장과 이한주 이사장이 최종 후보 2명 중 유 씨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며 면접조사 평가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이 유 씨에게 점수를 몰아줘 대장동 특혜 개발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몰아준 핵심 인물입니다. 그가 대장동 게이트의 숨겨진 설계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유 씨와는 인수위 내에서 다른 분과였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었다며 임용 과정에서도 모든 위원들이 유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부 여당의 검사 징계 추진 그리고 7천억 원대 수익을 독차지하게 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송무빈 기자와 뉴스더에서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게 지시가 아니라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선 검사장들이 항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는데 항명, 즉 부하들이 명령을 거역했다고 규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성호 법무장관은 항소 포기 지시는 안 했고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만 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네, 여기에 중앙지검장과 수사라인 모두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정 장관이 제시한 의견조차 어긴 사람이 없습니다. 검사장 18명도 항소 포기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물었던 것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도 항명이 아니라 집단 행동으로 검사장 징계를 시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항소 포기를 했어요. 근데 현실이 됐는데 뭐 팔고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대장동 일당으로서는 잠겨있던 수천억 원대 자산을 되찾을 길이 훤히 열린 셈입니다. 그런데 정 장관은 2천억 원 정도가 보전이 돼 있었다고 했죠. 다시 보시죠. 한 2천억 정도는 이미 물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7천억을 갖다 받지 못했다, 못하게 만들었다고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네, 하지만 항소 포기로 1심에서 확정된 428억 원을 뺀 나머지 7천여억 원은 추징 보전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환수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회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 장관은 2천억이 보존돼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일 테고 7천억 넘는 돈을 범죄 수익으로 봤는데 2천억밖에 추징 아니지. 그러니까 동결만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은 7,814억 원이었지만 대장동 일당이 5천여억 원의 흔적을 워낙 잘 지워놨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낸 건 2,070억 원에 불과한 겁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찰이 묶어놓은 2,070억도 확정 판결이 나야 국고로 환수할 수가 있는데 항소 포기로 이마저 어렵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수사기관들 행태를 보면 당분간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시민단체가 지난 9일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전 총장 대행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은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서초경찰서에 배당을 했는데요. 오늘은 노 전 대행 사건 이첩을 두고 공수처와 핑퐁 게임을 벌였습니다. 오전에 경찰이 먼저 공수처가 노 전 대행에 대한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히자 공수처는 즉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다시 공문은 안 왔지만 공수처에서 먼저 전화한 건 맞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첩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들끼리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어떤 사건은 의지가 있으면 서로 달라고 하고 이런 사건은 서로 돌리려고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뻔해 보이기도 하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근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김어준 씨가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여권 성향의 강성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곳인데 정 대표가 뭘 지향하는지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야당은 가짜 뉴스, 음모론을 퍼뜨려온 김 씨를 민심의 기준으로 삼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지난 6일 민주당 초선 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강연 도중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당 지지층 성향을 보면 딴지일보가 바로미터라면서 자신은 이곳에 10년 동안 1,500번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의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김어준 씨가 1998년에 시작한 딴지일보는 한때 성인용품 등을 판매하다가 대표적 친여 성향 정치 커뮤니티가 됐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정성호 법무장관 등 민주당 인사들이 합리적 발언을 하면 수박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해왔습니다. 천안함 좌초설 등 각종 음모론을 제기했던 김어준 씨가 현재도 발행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국민의힘은 김 씨를 교주 모시듯 하며 가짜뉴스와 정치 편향적 주장을 민심으로 포장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집권 여당 대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움직이는 진정한 실세가 누구인지를 자인한 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달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한 친명계 의원도 정 대표가 중도층은 없다고 보는 듯한데 그런 인식엔 동의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돈을 벌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데 이어 이번 주 내내 장외 집회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의 악재가 많은데도 반사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는 데 대한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등 7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를 규탄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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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부는 성남시가 범죄자들 놀이터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목튀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장동의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번 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어진 최고위 회의에선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 영상을 틀고 이른바 내란 청산 TF 관련 논란을 직격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에 고삐를 쬐고 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과 오차범인의 지지율을 보인 조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 확장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의 길을 가진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유튜브에서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아 문제라며 김혜지 의원을 상대로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좌초한 한강버스는 항로를 이탈해 수심이 낮은 곳으로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수심이나 부유물에 걸렸다는 보고가 지금까지 모두 15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캄캄한 강 위에 자초한 한강버스. 서울시는 당시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항로 표시등이 고장나 항로를 이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가 운항 시간대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충전 배터리의 기능이 좀 떨어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당시 한강버스는 항로에서 대략 30m가량 벗어났고 사고 지점의 수심은 최대 1.4m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가스관이 배설된 지역은 50cm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로를 조금만 벗어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정식 개통 직전 항로의 수심을 2.8m 이상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년 내내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수기다 보니까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으로는 미처 저희들은 예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사 대표는 선박의 바닥이 강바닥에 닿거나 부유물 등에 감긴 게 총 15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통나무와 밧줄 등 이물질에 닿았을 수도 있다며 정밀 조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사고 재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항해자는 갈수기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준수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긴 하지만
한강버스 안전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전 9시쯤에는 마곡 선착장에서 발전기 문제로 10분 넘게 출발하지 못해 대체 선박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김민석 총리의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가 소재를 바꿔가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조형물 감사의 정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과 서울시장 후보군 6명이 참여한 세미나에서는 한강버스 사고를 두고 산풍 참사까지 거론했습니다. 여권 전체가 오 시장 한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전방위로 나선 셈인데 그만큼 오 시장이 위력적이라는 말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참전 22개국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빛기둥 조형물을 광화문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곳이고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들이 받들어총 형상이 남북 대결의식을 조장한다며 철회를 요구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들어. 행정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받들어총 또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그러자 서울시 김병민 정무부 시장은 참전용사 추모 공간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유감스럽다고 반발했고 국민의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며 국민 신뢰를 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은 서울시장 후보군 6명이 참여한 세미나에서 한강버스 사고를 두고 500명 넘게 사망한 삼풍백화점 참사를 언급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어요. 한강버스 아까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제대로 안 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년 집권론을 거론했던 이 고문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으로 자멸해서 정말 다행이라고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오늘 새벽 상주 영천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강철 기둥을 실은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1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시뻘건 불기둥이 이글거립니다. 차량 잔해와 강철 기둥들이 널브러져 있고 바닥엔 시커먼 기름이 흥건합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고는 2차선을 달리던 유조차가 앞서 달리던 대형 트럭을 들이받으며 시작됐습니다. 유조차에선 기름이 터져나왔고 대형 트럭에 실린 강철 기둥 수십 개는 달리던 차로는 물론 반대편 차로까지 덮쳤습니다. 이 사고 이후 양쪽 차로에서 차량 11대가 연쇄 추돌하고 유조차 폭발로 큰 불까지 나면서 운전자 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쳤습니다. 도로에 쏟아진 기름은 25m 다리 아래 논밭 배수로를 가득 채울 정도였습니다. 도로에 아무리 미끄럽죠. 기름띠가 생기면 미끄럽기 때문에 차가 제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트럭을 보지 못했다는 유조차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로 실명 나들목 인근 양방향 8km 구간은 오후 5시쯤까지 13시간 넘게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난주 치러진 수능, 이날만을 위해 준비한 학생들은 1분 1초가 아주 소중할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청담고등학교 고사실에서 종료벨이 울리기 3분 전에 감독관이 일부 수험생의 시험지를 강제로 걷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청담고등학교 제6고사실에서 수능을 본 27명 중 3명이 시험이 끝난 뒤 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랬어요. 기분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이게 처음이라 처리 방법이나 처리 자체도 저희도 당황스럽고. 4교시 탐구 영역 1선택 과목 시험은 4시 5분에 끝나기로 정해져 있는데 감독관이 3분 전인 4시 2분에 시험 종료를 선언하고 일부 학생의 시험지를 걷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8분 전부터 종료령이 울리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 일부 수험생들이 강력 항의하자 잘못을 알아챈 감독관이 시험지를 돌려주고 20초를 더 줬고 시험 종료 후 다른 감독관이 들어와 1분 30초를 추가로 줬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사태에 수험생들은 시험을 망쳤다고 호소합니다. 느닷없이 들어와서 타임워치로 카운트다운 하듯이 책임을 지게 될까봐 면피용으로 한 것밖에 보이지가 않고요. 학생 측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서울 강남 파락군의 고등학교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몸에 담배로 화상을 입히거나 교실에서 권투 스파링을 강요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교실 뒤편에서 두 남학생이 권투 장갑을 낀 채 맞붙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학생이 주로 공세를 취하지만 회색 옷을 입은 학생도 지지 않고 펀치를 냅니다. 회색 옷은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어쩔 수 없이 글러브를 꼈습니다. 서울 강남 파락군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은 약 3년간 집단 학교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학교 폭력을 주도한 이모군 등은 피해자 팔에 담배로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정신도 또 성적도 자기 미래도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피해 학생은 이군을 포함해 9명을 학교에 신고했지만 학폭위는 4명에게만 접촉 금지 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생과 재활을 강조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폭력심이 나왔다는 거는 아니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이후 이군 측은 학폭을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TV조선은 왜 4명만 징계했는지 물었지만 해당 학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의 결정에 불복해 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9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교도소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민영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게 힘을 써줬으니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민영교도소가 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구치소에 있던 김호중 씨는 지난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교도소 직원 A씨가 김 씨에게 내가 너를 뽑았으니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고 김 씨가 다른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황을 파악한 법무부는 A씨 등을 조사 중입니다. 구경 말고 민영교도소라는 게 있군요. 네. 국내 55개 수용시설 중에 유일한 민영교도소가 바로 소망교도소입니다. 2000년에 민영교도소 설치 법령이 제정된 후 2010년에 기독교계 재단법인이 경기도 여주에 만들었습니다. 네, 구경교도소와 비교하면 생활 환경은 어떻습니까? 2022년 기준으로 구경교도소 수용률은 105.8%지만 소망교도소는 98%였습니다. 1인당 수용 면적도 1.5배쯤 더 넓습니다. 수감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수감자와 직원들이 같은 메뉴로 식사를 하는 등 유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의 수감자들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재사회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민영교도를 운영하게 된 거고요. 과잉 수용의 문제도 있고요. 네, 사정이 더 좋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수감자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네, 구경교도소의 수감자가 이감을 희망하면 소망교도소 측에서 방문 면담을 하고 절차를 통해서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누굴 이감시킬지 확정합니다. 자격 요건은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전과 2범 이하인 남성이어야 합니다. 마약, 공안 범죄자는 제외되고 조직폭력배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널 뽑았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구조입니까?
자, 실제로 직원 A씨가 모종에 힘을 썼는지는 지금 법무부가 조사 중입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찍이 2011년에 수감자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못해서 특권층 시설로 악용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선정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서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현재도 법무부 감독관이 나가 있지만 좀 더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해서 감독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네, 한때 민영교도소를 100곳 넘게 운영했던 미국을 보면 국영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과 함께 부정부패에 취약하다는 부작용도 공존했습니다. 특히 판사가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특정 교도소에 갈 수 있게 해주거나 교정국 직원들이 민영교도소 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영교도소가 특권층의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수감자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또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이 보증금 돌려막기로 300여 명한테서 350억 원 넘게 가로챈 뒤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이 다가구 주택에 사는 한 남성은 4년 전 선순위 저당이 있는데도 괜찮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30대 건물주는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고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자기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방법이 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30대 남성입니다. 그는 7년 전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땅을 산 뒤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은 건물만 모두 9채. 공인중개사 등 20명은 안전한 전세라며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은 세입자들은 길바닥에 나앉을까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받은 거니까 신용불량자 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는 325명, 피해 금액은 354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52명만 보증보험을 통해 180억 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경매가 진행되면 고스란히 날릴 처지입니다.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도 100억 원을 꼭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방만한 운영을 했던 것으로. 경찰은 30대 남성과 건물 관리인, 공인중개사 등 2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한 남성이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잠결에 범행을 눈치챈 여성이 직접 쫓아가서 남성을 붙잡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산한 지하철역 승강장. 검은색 옷의 남성이 한쪽에 있는 벤치로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누워있는 여성의 몸쪽으로 반복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성이 벌떡 일어나자 남성은 달아나고 그 뒤를 여성이 다급히 뒤쫓아 뛰어갑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신사역 승강장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방향으로 달아났던 남성은 결국 여성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성분이 잡아가지고 하여튼 영문이 도와줘서 신고를 해서 경찰에 빨리 왔다고. 피해 여성은 의자에 잠시 누워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신체를 건드리는 느낌에 놀라 눈을 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지하철 내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엔 약 630건이 접수됐습니다. 출근 시간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하기가 좀 더 바쁘잖아요. 문제 제기하시는 여력이 있죠.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경찰대로 이송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한낮에도 몸을 웅크리게 되는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더 추워집니다.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이고 눈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승 기자, 많이 추워 보이는데 내일 서울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 아침 기온보다 6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 해가 지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밖에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왔는데도 정말 바람이 이 한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느낌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제주에는 일부 지역에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북쪽에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한반도로 영하 25도의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최대 10도 가까이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해 경기도 광주 영하 5도, 파주가 영하 7도, 충주 영하 4도, 대구 0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에 들 전망입니다. 강풍의 체감 온도는 더 떨어져 내일 아침 출근길엔 겨울옷을 꼭 보온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오늘 밤부터 강해져서 강원과 충북, 경북 일부엔 조금 전인 이 밤 9시를 기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북 서해안과 광주 등 호남 내륙엔 내일까지 1cm 안팎의 눈도 예보됐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모레까지 많게는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군사분계선 설정을 논의하자며 집권 후 처음으로 북한에 공식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치구역에서의 충돌을 피하는 한편 북한과 소통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반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성사될 경우 남북 군 당국은 7년 만에 마주 앉게 됩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에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합니다. 최근 북한군은 비무장지대 내 철책선 설치 공사 등을 하며 군사분계선을 반복해 침범하고 있고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함께 10여 차례 경고 사격까지 실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분계선 표식물 상당수가 유실돼 일부 지역에선 남북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회담을 제안한 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동시에 2년 전부터 완전히 단절된 남북 소통 채널을 복원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으로선 실익이 없어 당장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남북 간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재확인하는 모습으로 이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전략적 두국가 기조의 의지를 오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대북 유화책이 잇따랐지만 북한은 아무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우리 군이 8년 만에 재개하려던 한일 해군 합동훈련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의 급유 지원을 거부하면서 생긴 앙금이 그대로 남은 건데요. 양국 관계 개선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합동훈련은 1999년부터 남해상 등에서 10여 차례 진행돼 오다 2018년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논란으로 중단됐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을 미국보다 먼저 찾으며 양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 에이펙 직전 한일 국방수장은 공동해상훈련을 재개에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이 한일 공동수색 구조훈련을 일본 측에 보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일본이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의 급유를 거부하면서 두바이 에어쇼 참석이 무산됐습니다. 이어 우리 군이 자위대 행사의 군악대 파견을 보류하는 등 양국 협력 재개 움직임이 잇따라 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은 훈련 보류에 대해 외교 국방 사안이라며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JB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필리핀이 하나의 삼각 구조를 띠고 있는 뒤집어진 세계 지도를 공개하며 한반도는 외곽이 아니라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G20 참석차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불기소 의혹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검찰의 불법성을 찾아내야 하는 막중한 자리인데 막상 안특검 본인의 이력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에 임명된 안권섭 변호사가 출근길에 소회를 밝힙니다. 우선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안특검은 특수, 공안, 공판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검사 출신입니다. 안특검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간 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안특검 본인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근무하던 대형 로펌의 등기부상 대표가 아닌데도 홈페이지 등에는 대표 총괄 변호사로 홍보해온 겁니다. 변호사법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대형 로펌이 대표 변호사 직함 남용으로 법무부 징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서울 변호사회 관계자는 직업윤리와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은 등기상 대표 변호사만이 대표 변호사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규가 없다고 했고, 안특검은 관행으로 해오던 일이라며 명함에는 대표 명칭을 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보안 허술해도 너무 허술합니다. 왕실 보석 도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SNS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모나리자 전시관에 자기 작품을 붙여놓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전시실을 서성이다가 그림을 꺼내 벽에 붙이고 인증 촬영도 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벨기에 틱토커 2명이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그림 근처에 자신들의 작품을 걸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림은 돌돌 말아 들여왔고 레고로 만든 액자는 분리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내부에서 다시 조립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전시실은 루브르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박물관 입장부터 그림을 붙인 뒤 나올 때까지 전 과정을 촬영했는데 보안 조치가 강화됐는지 확인하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tap 1, de painting door de security kreeg. Stap 2, het kader monteren. Stap 3, het aan de muur hangen. Worden nu. 프랑스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르피가로는 경비원을 따돌리고 작품 전시에 성공했다며 루브르 보안에 또 의문이 제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Rénovation du musée, la modernisation de ses infrastructures en matière d'incendie, en matière de sécurité, en matière de sûreté.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달 1,400억 원에 달하는 왕실 보석을 도둑맞은 데 이어 보안 비밀번호가 루브르로 취약했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부실 보안 논란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가나를 상대로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선수들은 월드컵 조추첨에서 유리한 고지인 2번 포트를 확정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불었지만 2025년의 마지막 훈련인 만큼 선수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패스 훈련 중 실수한 선수에게 꿀밤을 놓는 등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집니다. 가나전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이탈리아가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로 밀리며 피파 랭킹 24위까지 2번 포트가 가능한 상황. 22위인 한국으로선 무조건 승리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달 조추첨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포트2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숨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2대3으로 아쉽게 패했지만 쓰라린 기억은 모두 잊었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평가전을 앞둔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칭찬했습니다. 선수들이 이 팀에 보여준 헌신 그리고 또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태도 이런 것들은 제가 어느 해에 있었던 팀보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을 유지했다고. 우리 선수들은 가나전 승리로 2연승을 달성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물러설 수 없는 가나와의 평가전은 18일 저녁 7시 40분부터 TV조선에서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소크라테스 재판 기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He was the wisest, the most just, and the best. Why was a man like Socrates put to death? 왜 사형을 당했나? 답은 간단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악법과 무지에 맞서 싸운 철학자에게 돌아온 건 독배 한 잔. 그때부터 이런 질문이 생겼죠. 악법도 법이냐? 물론 아닙니다. 악법은 그냥 악일 뿐입니다. 그걸 법이라고 우기는 순간 나라 꼴이 이상해집니다. 역사가 그걸 수없이 증명했습니다. When Britain wanted to increase taxes on tea in America, people were not happy.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The Boston Tea Party began a chain reaction that led with little pause to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a bloody rebellion. 오늘의 미국을 만든 결정적 사건도 1773년의 악법, 차법에서 비롯됐습니다. 역사는 종종 악법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항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사를 파면하지 않는 건 눈치 보지 말고 거악을 척결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없애겠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란 주장도 있습니다만 대놓고 권력의 힘으로 마음껏 겁주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알아서 눈치껏 하라는 거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솎아내고 길들이려는 냄새가 짙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공세도 집요합니다. 대법관의 정관 사건 수임 제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대법관만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마뜩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이드 대법원장을 향해 총리와 미리 판결을 상의했다는 뜬소문을 던지더니 청문회, 사퇴 압박으로 모자라 대법관 증언, 법 왜곡죄, 재판 소원까지 법으로 판을 바꾸려고 합니다. A country is often ruled by its passions too. Here's the question. Is it not illegal to put some individuals high above the republic? 민주공화국은 사람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는 건지, 법을 핑계 삼아 사람을 치는 건지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을 겁니다. 11월 17일 윤종호 앵커 칼럼, 그날이 오면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내일은 한층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내일 출근길 서울은 영하 3도로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겠고 파주 영하 7도, 대관령은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이번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강추위와 함께 오늘 밤 사이 제주 산지에 최대 5cm, 호남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2도로 중부 내륙은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6도,
대구 7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예년의 늦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